안녕하세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화폐 금융론의 여러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왔잖아요. 오늘은 그 지식들을 하나로 묶어서 큰 그림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금융안정과 금융감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별 은행 하나하나가 튼튼한 거를 넘어서 우리 경제에 피를 돌게 하는 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그 핵심 원리를 파헤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비로소 금융이라는 거대한 세상을 보는 눈이 확 트이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은행이 정말 재무적으로 완벽하고 건강하고 튼튼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전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싶죠? 모든 부품이 좋으면 기계 전체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제 설명을 다 듣고 나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순서로 금융감독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탐험해 볼 겁니다. 첫째, 도대체 왜 정부가 금융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고 감독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살펴볼 거고요. 둘째, 전통적인 감독 방식, 즉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관점은 뭐였는지. 셋째, 그리고 위기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감독 방식, 숲 전체를 보는 관점은 또 뭔지 비교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합쳐져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라는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그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도대체 왜 금융감독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아니, 시장은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 게 최고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금융시장은요, 우리가 아는 다른 시장이랑은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기 너무나도 쉬운 아주 독특한 생태계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금융감독이 꼭 필요한 핵심 이유들이 나와 있죠. 정보의 비대칭성. 이건 뭐냐면 은행은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정보가 많다는 뜻이고요. 내재적 불안정성은 금융 시스템 자체가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시스템 리스크. 이건 도미노처럼 한 곳이 쓰러지면 순식간에 전체로 번지는 무서운 위험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가 금융 시스템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감독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정부가 금융감독이란 걸 해왔는데 과거의 방식에는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어요. 전 세계가 우리가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금융감독에 대한 생각을 180도 뒤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냐면요. 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은행들은 재무제표상으로 아주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스템 전체가 그냥 무너져 내렸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두가 깨달은 거예요. 개별 은행의 건강만 챙기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뭔가 더 큰 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전통적인 방식, 즉 과거의 방식이 뭐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바로 미시적 접근입니다. 자, 여기 울창한 숲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봐요. 전통적인 방식은 숲 전체가 건강한지, 산불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걸 보기보다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병들지는 않았는지 그것만 살피는 것과 같았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미시건전성 감독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개별 금융기관, 즉 나무 하나하나에 기초 체력을 기르는데 모든 힘을 쏟는 거죠. 이 방식은 아래에서 위로, 즉 개별 은행에서 전체 시스템으로 쌓아 올리는 상향식 버텀업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의 맨 밑바탕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나중에 보니 아주 치명적이었던 믿음이 하나 깔려 있었어요. 바로 건강한 나무들만 잔뜩 모아놓으면 당연히 숲 전체도 건강하겠지 라는 생각이죠. 너무나 상식적으로 들리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모든 은행이 건전하면 금융 시스템도 안전할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가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구성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각 개인에게는 합리적이고 최선인 행동이 모두가 동시에 그 행동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집단 전체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구성의 오류가 뭔지 확 와닿을 거예요. 자, 왼쪽을 보세요. 경기가 막 좋을 때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팍팍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모든 은행이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 전체의 거품이 잔뜩 끼고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요. 너도 나도 대출문을 잠그고 갖고 있던 자산을 막 팔아치우겠죠. 개별 은행으로서는 살아남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모두가 그러면 시장 전체의 돈줄이 마르고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위기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별 은행의 건강 상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시스템 전체의 위험이 커지는 방식인 거죠. 2008년 금융위기는 바로 이 구성의 오류가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이 깨달은 거죠. 아, 개별 나무만 볼 게 아니구나. 숲 전체의 건강 상태, 즉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봐야 하는구나 하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시건전성 감독입니다. 미시적 접근과 달리 이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하향식 탑다운 관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시스템 리스크를 외부에서 갑자기 덮치는 태풍 같은 걸로 보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내센 변수로 본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시스템 리스크는 외부에서 오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 금융 시스템 내부의 행동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병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이 시스템 리스크를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첫째는 시간적 차원. 이건 경기가 좋을 때 다들 너무 낙관해서 위험이 눈덩이처럼 쌓였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그 위험이 한꺼번에 뻥 터지는 문제. 이걸 경기 순응성이라고 해요. 경기를 따라서 위험이 춤을 추는 셈이죠. 둘째는 횡단면적 차원입니다. 이건 특정 시점에 금융기관들이 서로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 그래서 한 곳이 무너지면 옆으로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소위 대마불사 문제와 관련된 그런 리스크를 말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미시적 접근 그리고 거시적 접근, 이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합쳐서 금융 안정을 위한 전체적인 정책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두 접근법의 차이를 한눈에 딱 보여주죠. 맨 위에 목표를 보세요. 미시는 개별 기관, 즉 나무를 보고, 거시는 금융 시스템, 즉 숲을 봅니다. 그 아래 가정도 완전히 다르죠. 미시는 리스크가 외부에서 온다고 보지만 거시는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내부에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바로 이 생각의 차이가 방식의 차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미시는 모든 나무에 똑같은 자와 규칙을 들이대지만 거시는 숲 전체의 상황과 나무의 중요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훨씬 유연하고 재량적인 방식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아, 교수님, 그럼 이제 낡은 미시적 접근은 버리고 새로운 거시적 접근만 하면 되겠네요? 어휴,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둘이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보완 관계라는 점이에요. 튼튼한 나무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나무들이 모여서 건강한 숲 생태계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죠. 둘 중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정책 생태계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최종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부터 오늘 우리가 배운 거시건전성 정책, 미시건전성 정책, 그리고 시장행위 감독까지 이 네 가지 정책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거대한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루어내는 겁니다. 오늘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아마 머리가 조금 아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화폐 금융유언 공부가 때로는 참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단순한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눈을 얻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그 눈을 더욱 밝고 예리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나아가면 여러분은 분명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